안녕하세요. 블루포프입니다. 오늘은 ASP.NET Core 3.1을 통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간단하게 웹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정도로 가볍게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이제 프로젝트 MVC 말고 웹 프로젝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할 MVC 프로젝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도로 가볍게 시작을 할 거고요. 프로젝트 유형은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 그리고 .NET 코어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NET New 명령어를 통해 기본 지원 템플릿들을 확인하는 걸로 시작을 할 겁니다. 먼저 보시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저는 일단 템플릿들이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C# 모든 플랫폼이 아니라 저희는 크로스 플랫폼 기준으로 일단 리눅스로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웹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ASP.NET Core 기준으로, 아니면 블레이저도 결국엔 ASP.NET Core 캐스트레 서버로 시작을 해요. iOS에서도 아마 돌아갈 거긴 할 텐데, 이름은 여러 개의 템플릿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수가 아니라 모든 플랫폼으로 하게 되면은 기존의 .NET 프레임워크 4.8 때 윈도우 전용 프레임워크들도 표시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코어를 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으로 맞출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여기서 하나 시작을 해볼게요. 블레이저는 좀 나중에 하고, MVC라고 할게요. 웹이라고 할까요? 솔루션은 이제 웹이 되는 거고요. 프로젝트는 MVC 퍼스트 MVC 퍼스트로 하고, 솔루션 이름은 렉처 웹으로 할게요. 좀 길지만 제가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거에 뭉쳐서 만들 거고요. 템플릿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동일한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에 모두 다 올릴 수 있긴 있어요. 물론 리액트라던가 앵귤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쪽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영역이 나눠지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하는 MVC를 할 거고요. 웹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기존에 ASP.NET을 하셨던 분들은 웹폼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달라요. 이건 레이저 기반으로 움직이고, 실제로 페이지 안에도 페이지 라우팅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리고 API는 기존에 만약 MVC API 웹 API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API 컨트롤러를 쓰는 거고요. 이거 두 개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템플릿을 통해서 내부에 생성되는 코드가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도커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도커 데스크탑을 통해서 도커 게시, 퍼블리시를 하기 좀 편하게 지원해 주는 거고, HTTPS를 하게 되면은 개발자 인증서를 통해서 시큐어 HTTPS에 대해서 자동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해줄 거고요. 변경을 눌러서 위쪽에 인증 쪽을 보시면은 인증 안 하면 일반적인 거고요. 사용자가 직접 인증을 만드는 거고, 개별 사용자 계정을 만들게 되면은 ASP.NET 아이덴티티라는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계정 인증에 대한 게 있어요. 사용자 계정 앱 내 저장을 하게 되면은 로컬에 이제 MS SQL 서버가 생기는 거고요. 파일 서버로. 그냥 클라우드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애저 이런 데 연결이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회사 학교 계정은 클라우드나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액티브 디렉토리죠. 이런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오피스 3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도메인들을 이제 연결해서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인트라넷에 안 쓸 거고, 보통은 인증 안 함으로 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ASP.NET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죠. 저희는 일단 인증 안 함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MVC로 할 거고요. 만들기를 통해서 일단 만들고요.
만들어졌죠. 다시 화면을 보면은 .NE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NET 코어는 접근을 할 수가 있죠. new라는 거를 통해서 템플릿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템플릿은 이제 이 부분에 웹 ASP.NET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템플릿이죠. 거의 동일해요. 아까 전에 보셨던 거랑 거의 동일한 거고요. 여기서 .NET New하고 showname을 이용해서 필요한 템플릿을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아니라 만약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걸 통해서 또 편집기로 만드신다면은 .NET New 해서 해당 코드를 생성을 하시면 편하겠죠. 이게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했나요? 보통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요. 저희가 할 거는 MVC다. 다른 것들은 뭐 이런 게 있다, 그냥 이런 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근차근 아마 거의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만지게 될 거예요. 근데 메인은 MVC가 될 거고요. 다시 MVC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했죠. MVC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으면 이제 아래와 같은 형태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죠. 결국 웹이라는 것도 웹서버가 클라이언트랑 통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웹은 일반적으로 단방향 통신이라고 하죠. 즉 서버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요구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웹소켓이 나오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HTTP 프로토콜 자체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리퀘스트를 하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 라는 정보를 여기다 모두 다 담아요. 여기다 담아서 보내요. 그러면은 웹서버, 저희는 MVC니까 컨트롤러가 해당 요청을 받죠. 요청을 받아서 그게 필요하다, 모델이 필요하면 모델 쪽에다 뭔가 작업을 해서 다시 받아갖고 뷰에다가 전달해서 뷰를 받아다가 리스폰스 하죠. 그러니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요청과 요청 하면은 응답이 오는 거죠. 간단하게 동작 방식을 먼저 보여드리고 실제 코드를 다시 보실 텐데요. HTTP라는 프로토콜이 이제 80, 443이 이제 기본적으로 약속된 포트인 거고요. HTTP는 아무것도 안 치면 80, HTTPS는 아무것도 뒤에 안 붙이면 443으로 붙는 거고, 앞에 프로토콜을 명시하고 콜론하고 포트를 붙이게 되면은 포트가 보통 뭐 8080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포트를 쓸 수는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붙이면 약속된 포트로 붙는다 라는 거고요. 좀 지울게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요청은 한 번 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도 한 번이다. 즉 지속적으로 이제 서로 통신할 수는 없어요. 편지를 쓰는 거죠.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해서 담아서 보내면 웹서버는 내부에서 뭐 해갖고 알았다, 요거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응답을 하는 거죠. 뭐 없으면은 뭐 404라든가 그런 에러 코드, 서로 약속된 그런 코드로, 프로토콜이니까 서로 규약을 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특징이 스테이트리스라는 건데 서로에 대한 상태값을 지정하지 않아요. 즉 연결이 끊어지죠. 보내고 받으면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완벽하게 이제 끊어져요.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끊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요청이 오니까 전 상태를 기억을 안 하니까 상태적 저장이 안 된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쿠키, 뭐 세션 같은 게 났는데, 세션은 실질적으로 쿠키랑 동일해요. 우리 쿠키는 아시다시피 브라우저 쿠키 뭐 해갖고 브라우저에다가 상태값을 막 저장을 하고 이거를 이제 매번 통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담아서 서로 볼 수 있는. 세션이라는 거는 웹서버에다가 임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키값을 가지고 쿠키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값만 쿠키에다가 담아서 보는 거죠. 쿠키 상태 관리라.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쿠키를 많이 쓰죠. 브라우저 호환성, 웹 표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는
웹서버를 이제 구현을 하는데, 웹에 대한 가장 좋은 장점은 클라이언트가 이미 PC에 거의 설치가 돼 있다는 거고, 그 클라이언트가 뭐 익스플로러, 요즘에 이제 걷어지고 있죠. 뭐 크롬 많이 쓰시는 파이어폭스, 사파리, 뭐 오페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 동일한 규약을 갖고 HTTP라는 동일한 규칙을 갖고 움직이지만, 같은 네모를 그리라고 코드를 전달을 해줘도 누구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약간 네모나 약간 끝을 라운드로 준다던가, 이제 그런 호환성 문제가 조금씩 발생을 했어요. 뭐 자바스크립트를 하는데 누구는 하위 버전만 지원을 하고 누구는 뭐 ES 뭐 2015라든가 최신 버전을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브라우저 호환성이라고 하는데요. 크롬 같이 이제 자동 업데이트가 쭉쭉 되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브라우저 호환성은 대부분 IE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놀랍게도 IE6나 IE8이 아직도 쓰이는 데가 꽤 있죠. 공장이라던가 이런데 뭐 9도 있고 10도 있고 11은 그나마 상황이 낫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B2C를 한다 그러면은 자르고 10일부터 지원이 된다던가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돼지코 같네. 다 없애고. 근데 그 산업용 할 땐 공장이나 이런 되게 오래된 XP도 아직 쓰는 데가 있으니까 하위 호환성을 계속 요구를 하죠. 특히 공공기관은 IE6 쓴다는 데도 아직 있겠죠. 그래서 어디다가 내가 이 기준을 맞출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마 XP는 이제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SSL이 지원이 거의 안 되거든요. 이게 거의 버려져서 8도 안 돼요. XP가 8까지 되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 내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면은 보안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맞고, 뭐 일단 잡담이 좀 길었네요. 결국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웹서버는 브라우저 크롬을 하나 띄웠다고 치고 웹서버에서 뭔가 요청을 하고 다시 돌려받는 응답값이 뭐냐라고 보면은 텍스트 값이랑 비슷해요.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등의 기본적인 텍스트들을 전달을 받아요. 텍스트 파일들. 물론 바이트 스트림으로 받겠죠. 헤더가 이게 뭐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이거는 HTML이다, 이거는 뭐 CSS다, 이건 자바스크립트다, 이건 파일이다, 이건 이미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한테 리스폰스를 해줘요. 응답을 해주면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그걸 받죠. 그걸 받아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HTML이네 하고, W잖아. 이건 HTML이네 하면은 뭐 네모를 그려라 라고 써있으면은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HTML인 거고요. 이렇게 뭐 화면을 그려, 알았다 라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CSS를 입혀라, 이미지 여기는 뭐 색깔 뭘 주자, 이렇게 그려주고, 자바스크립트를 받아갖고 이제 내부 이 프로그램의 스크립트를 이제 돌리는 거죠. 여기에는 이거 버튼을 누르면은 요걸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이게 저희가 하는 거는 웹서버에서 요걸 반환해주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통해서 요 내부 브라우저를 움직이는 형태로 만드는 거죠. 즉, 상태가 스테이트리스잖아요. 통신이 1을 하면 끝나죠.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서버 변수를 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초보자들한테 가장 큰 실수인데, HTML 전송을 한번 하고 나면은 서버에서는 값이 안 나가잖아요. 끊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버 변수를 뭔가 받지 않고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다시 완전히 분리됐어요. 한번 받아다가 갖고 오면은, 한번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회성 통신을 통해서 브라우저에 뭔가 그린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하려면은 뭐 AJAX를 쓰든 웹소켓을 쓰든 그거는 이제 결국 스크립트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브라우저 내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서버 변수를 뭔가 하려면은 추가로 통신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완전 초보자랑 좀 진행된 거랑 지금 설명이 좀 섞였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고요. 정리하고 아까 만들었었죠? 구성은 이래요. www.root라는 게 있어요. 이게 코어 들어서 생긴 건데 웹에 기본적으로 웹 쪽에 서비스되는 파일들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자바스크립트, CS, 뭐 부트스트랩 같은 라이브러리들, 오픈소스들이죠. 부트스트랩은 저희가 쓸 거고요. jQuery도 쓸 겁니다. 많이 도움이 돼요. 요즘에는 많이 걷어내는 추세긴 한데 일단은 쓸 거고요. jQuery 밸리데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밸리데이션 저도 거의 안 써봐서. 그러니까 www.root는 웹에 기본적으로 서비스되는 스태틱 파일이라고 할까요? 일단 정적인 파일들에 대한 거고요. 파비콘이라는 거는 뭐냐? 아이콘인데요. 브라우저를 하나 띄워볼까요? 구글이 뜨면은 구글 요 위에 아이콘이 있죠? 요게 파비콘이에요. 파비콘. 저게 여기에다가 넣는 거죠. 종속성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 뭐 참조값이다 뭐 이런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저희가 통신하게 되는 건 컨트롤러다. 컨트롤러가 지금 홈 컨트롤러라는 전미사가 있고요. 컨트롤러라는 그 베이스 그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게 되죠. DI라고 하는 그 디펜던시 인젝션을 통해서 로거가 뭐 생성이 되고 종속성 주입이죠. 생성자에서 이렇게 생성을 해놓으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iLogger라는 게 A13넷 코어의 그 기본 종속성으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최초 컨트롤러 생성자에 맞춰만 놓으면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뭐 인덱스, 프라이버시, 뭐 에러 이렇게 있다. iAction 리절트로 뷰를 반환한다. 이 뷰는 뭐냐? 뷰지에 있는 홈에 있는 뷰다. 인덱스의 뷰, 인덱스의 뷰를 반환한다 라고 하면은 홈 컨트롤러의 인덱스, 홈 폴더의 인덱스, CSHTML 다시 홈 컨트롤러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홈 폴더의 프라이버시. 에러는 뷰지만 조금 다르죠. 이게 여기에는 에러라는 파일이 없네 라고 보면 쉐어드라고 하는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곳에 에러가 있죠. 기본 폴더에 없으면 쉐어드를 뒤집니다. 다시 정리해서 간단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IIS 익스프레스가 아니라 MVC 퍼스트 요이 이름이죠. 퍼스트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컨트롤 F5 프로젝트에 어딨지? 컨트롤 F5에 대한 설명이 디버그하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할 거예요. IIS 익스프레스로 하게 되면은 별도의 웹서버로 들어가는데 프로젝트로 맞추게 되면은 이렇게 그 CMD 창에 떠요. 이게 뜨면서 그 크로스 플랫폼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시작하는 웹서버는 캐스트렐이라고 합니다. 황조롱이 캐스트렐이고요. 5000번과 5001번으로 5000번은 HTTP, 5001번은 HTTPS로 기본적으로 열리고요. 퍼블리시, 그 게시를 하게 되면은 443과 805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일단 개발 서버로 열렸고요. 로깅이 기본적으로 쭈쭈쭈 돼요. 에러가 나면 여기다 뜨고 일단 요거는 뒤로 넣고 기본 템플릿이 이렇게 생겼죠. 아까 홈에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들어가니까 프라이버시는 프라이버시 이렇게 접속이 되죠. 이게 어떻게 동작한다? 다시 보시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죠. 그럼 최초에 생성하는 건 뭐냐? 똑같아요. 콘솔과 동일하게 program.cs로 들어가서 빌더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런이 되죠. 뭐 여기 옵션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 요거 생성이 되고 나면은 최초의 스타트업을 시작하죠. 다시 스타트업으로 가서 볼까요? 스타트업은 이런 것들을 받고 기본적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보셔야 될 게 서비스
그리고 config. 서비스 쪽에 이제 뭔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우리 쪽에서 추가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면 이쪽에 계속 들어가고, 이 앱 자체에 뭔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은 앱 쪽 config에 들어가겠죠. 일단 MVC다 보니까 컨트롤러 with view라는 게 자동으로 추가가 됐고요. 지금 디버그다, 개발 중이다 라고 하는 그 구분을 갖고 할 건데요. 익셉션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를 여기서 개발 때만 쓰고요. 만약에 게시를 하게 되면, 릴리즈를 하게 되면은 홈에 에러로 보낸다. 그리고 HTS라는 거는 간단하게 HTTPS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HP로부터도 HTTPS로 가라라고 리다이렉트 해주는 거고, use static files. 기본적으로 200 몇 개인가 하는 정적 파일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CSS라던가, 자바스크립트, JPG 같은 이미지,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청이 오면은 컨트롤러에서 1단계로 분류를 하겠지만, 저 스태틱 파일즈, use static files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CSS, JS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use 라우팅을 하겠다.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라우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증을 쓰겠다라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컨트롤러 액션 id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러가 없으면 홈이 들어가고 액션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본 값이에요. 디폴트 값을 설정해 주는 거고, 순서대로 봤을 때 다시 웹을 보면은 프라이버시를 넣었을 때 홈의 프라이버시가 됐죠. 홈의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홈의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홈 컨트롤러라는 전미사를 빼고 보는 거예요. 홈의 프라이버시라는 메소드로 들어가는 거죠. 컨트롤러라는 클래스의 프라이버시라는 메소드로, iAction result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뷰를 리턴하게 되고, 뷰는 동일한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고 그냥 뷰 하면은 본인 메소드 이름을 반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use this 이렇게 하고 privacy policy 정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여기 써 있죠. 이건 HTML로 이제 반환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요것만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화면에서 보면은 위에 이렇게 템플릿이 더 있네요. 프라이버시 폴리시라는 이름도 들어가 있고, 타이틀도 바뀌었고요. 저게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언더바 레이아웃이라는 걸 통해서 전체 레이아웃이 구성이 돼요. 이제 HTML 기본 구성이랑 뷰 데이터를 통해서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렌더 바디라는 거를 통해서 렌더 바디가 시작이 되면은 아까 바디 프라이버시 점 요게 들어가 동작이 실제로 이제 들어가겠죠. 실제로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리고 쭉 가서 이렇게 섹션이 생성이 되겠죠. 스크립트도 렌더 섹션이 뭐냐, 스크립트 그리고 필수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템플릿이 있을까요? 템플릿은 따로 없네요.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라는 섹션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섹션은 저기다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제 스크립트라는 섹션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그거는 붙여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디버그가 어려워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크립트가 CSS가 위에 붙고 스크립트를 아래 붙이는 이유가, 이게 스크립트가 일반적으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아래쪽에다 붙여서 화면이 먼저 그려지는 걸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만약 그 jQuery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여기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스크립트 섹션을 별도로 만들어서 쓰라라고 되어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스크립트를 s 아래 붙이고 스크립트 섹션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볼까요? 한 화면으로 보겠다면은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게 편하죠. 간단하게 버튼을 하나 만들고, 이거에서 이제 보시면 앞에 B 붙어 있는 건 부트스트랩이에요.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여기 있죠. 저희는 오픈소스인 부트스트랩을 쓸 거고요. 이거는 개발자, 디자인 능력이 없는 개발자한테는 매우 좋죠. 버튼 1 하고, 간단하게 아이디는 btn1이라고 줄 거고요. jQuery는 보통 달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클릭에다가 뭔가 하나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다시 시작을 하면은 버튼 1이라는 게 생겼죠. 클릭하면은 알러 창이 하나 뜨고요. 정리하면은 이거는 결국 홈에 있는 인덱스다. 홈에 있는 인덱스로 왜 들어왔느냐 라고 보면은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그 라우트가, 디폴트가 컨트롤러는 홈이고 액션은 인덱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마지막으로 디버거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서 디버거 하나 찍고 디버거를 실행하면은 최초 요청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걸리죠.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왜냐면은 홈 컨트롤러가 생기고 최초인 홈에 인덱스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뭘 반환한다? 자기 자신의 뷰를 반환한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열리죠. 이 뷰는 인덱스. 여기서 인덱스를 반환하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고요. 다음번에는 그 모델을 하나 만들고 DB 접근은 그 다음에 할까요? 일단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화면을 대충 꾸미고, 그 네모네모한 테이블 화면을 하나 꾸미고, 거기에 뭐 포이치라던가 이런 레이저 구문을 통해서 화면을 꾸미는 형태 정도로 간단하게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